경제 재가동에 나선 후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11개 주는 단계적 경제 정상화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여부가 다시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올 가을 학기 2,500개 공립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시 아시아계 주민 4명 중 1명이 실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인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핵심 격전지인 6개 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제 재가동에 나선 후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주는 하루에만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점 영업이 중단됐는데요. 총 11개 주가 단계적 경제 정상화를 중단하거나 새로운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26일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의 주점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25일 기준 5,99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원 환자도 4,739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7일간 양성 반응 비율은 11.76%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벗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주점 문을 다시 닫고 식당은 수용인원의 50%만 받도록 했습니다. 또 유람선 운영을 중단하고 별도의 승인이 없는 한 100명 이상의 야외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는 9,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플로리다의 64개 카운티는 경제 재개 2단계에 접어들지만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역시 주 저녁 주점의 술 판매를 금지 조치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아칸소, 델라웨어,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메인, 네바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등도 경제 재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애리조나 투손의 레지나 로메로 시장은 투손의 중환자 병상이 10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5명 중 1명이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정상화를 너무 일찍 서두른 것은 실수였다며 조기 경제 재개에 나섰던 더그듀시 주지사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미 전역 36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는 곳은 커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 단 2개 주뿐이었습니다. 보건관리들은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대부분의 주에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검사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CNN은 존스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일주일 전과 비교해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한 주는 커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주 2곳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36개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전직 보건관리들은 이런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식품의약국 국장인 스캇 고틀립은 CBS에 출연해 미국에서 1일 사망자가 다시 증가할 것 같다며 남부와 남서부에서 대규모 전염이 진행 중이고 지금 당장 공격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해도 앞으로 몇 주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톰 프리드는 폭스뉴스에서 미국이 더 많은 검사를 하고 있고 병원은 더 잘 대비돼 있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남부주들에서의 환자의 증가는 너무 일찍 경제를 재개한 결과라며 앞으로 수주간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증가는 감염자 증가보다 약 한 달 늦게 나타난다며 다음 달에는 최소한 15,000명의 사망자가 더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각종 지표가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감염률은 0.99%로 집계됐고 하루 사망자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시위 사태와 경제 재개에 따른 감염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8일 뉴욕주 정부는 코로나19 하루 사망자와 입원자, 감염률 등의 주요 지표가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5명으로 하루 전인 27일 발표한 14명에서 다시 감소해 지난 3월 15일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기준 뉴욕주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41만 6,787명, 사망자는 3만 1,484명입니다.
주 전역의 감염률은 0.99%이고 뉴욕시 감염률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우려했던 최근의 시위 사태와 경제 재개에 따른 감염 재확산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6일 뉴욕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오픈 스트릿과 연계해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이용했던 보도외 차로를 야외 식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거리에는 긴급 차량을 제외한 차량 통제가 시행됩니다. 단 이렇게 차로를 이용한 오픈 레스토랑은 주말에만 시행되는데 신청은 오늘부터 할 수 있고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오는 8월 20일에 종료 예정인 렌트 미납 시 퇴거 중지 조치를 연장해 줄 것과 임대료 분할 납부를 승인해달라고 주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오늘까지의 전 세계 총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0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감염자와 사망자 수 모두 미국이 압도적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어제보다 총 5만 6,095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해 총 감염자 수는 1,029만 4,38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사망자 수도 1,398명이 증가해 50만 6,467명이 됐습니다. 감염자 수로는 미국이 264만 80명으로 압도적인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브라질이 134만 5,470명으로 2위, 러시아가 64만 1,156명과 인도 55만 9,910명, 영국 31만 1,965명이 각각 3, 4, 5위에 올랐습니다. 사망자 수에서는 미국이 12만 8,461명, 브라질 5만 7,659명, 영국 4만 3,575명, 이탈리아 3만 4,738명, 프랑스 2만 9,778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 나라는 미국으로 4만 1,561명을 기록했고 브라질 3만 5,887명, 인도 2만 131명, 남아공 7,210명, 멕시코 5,441명 순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사망한 사람은 브라질 994명, 멕시코 719명, 미국 498명, 인도 414명, 칠레 279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여부가 다시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마스크 착용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 시사 프로그램 디스빅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실패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촉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전국에서 의무화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물론이라며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고 싶지 않아 의무화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마스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3개월 만에 재개한 대선 현장 유세장인 오클라호마 털사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올 가을 학기 2,500개 공립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6피트의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등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습니다. 다만 주지사는 원격 수업도 병행하고 집에 머무는 학생과 교사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올가을 뉴저지주 2,500개 공립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하에 대면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 교육국의 대면 수업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6피트 거리 유지 준수와 마스크 착용 권고, 방역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와 교직원, 방문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이 강하게 권고됩니다. 또 6피트 거리 유지는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교실 버스에서 6피트 유지가 안 될 경우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교실이 좁아 6피트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침방울 차단을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명시했고 각 학교는 로컬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산을 추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모든 학교가 환경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물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을 나눠 원격 수업과 함께 병행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아시아계 주민 4명 중 1명이 실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시아계 실업률은 26%에 달하면서 백인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뉴욕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아시아계 주민 4명 중 1명이 실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인종별, 연령별 피해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5월 뉴욕시의 실업률은 18.3%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올 2월의 실업률 3.4%에 비교할 때 5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통계에 잡힌 실업자 수는 2월 13만 7,391명에서 5월에는 67만 1,304명으로 폭증했는데 이 중 아시아계의 실업률이 2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히스패닉 25.1%, 흑인 23.5%, 백인 11.8%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6세에서 24세의 청년층 실업률이 35.2%로 뉴욕시 평균 수준 18.3%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어서 25세에서 34세가 19.6%, 35세에서 54세가 19.2%, 55세 이상의 실업률은 14.1%로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실업률도 뉴욕시 평균에 비해 높았습니다. 아시아계 이민자 실업률은 26.3%로 코로나19 이전 4.6%보다 급증했고 뉴욕시 평균 실업률 18.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유색인종과 젊은 층 등이 실업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핵심 격전지인 6개 주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6개 핵심 경합주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 만큼 승패의 바로미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그룹으로 꼽혔던 고령층의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층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일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플로리다주와 미시간주, 위스콘신주와 펜실베니아주 등 4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나머지 2곳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애리조나주에서도 각각 2.4%포인트, 4%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에는 이들 6개 주에서 모두 상대 후보를 앞선 바 있습니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잃으면 승리할 길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신의 핵심 지지 그룹인 나이든 백인 중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 가운데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힐은 트럼프 캠프가 핵심 격전지 이외 지난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오하이오주와 아이오와주를 방어하는 데 자금을 쏟고 있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네소타주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승산이 거의 없고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서는 양측이 반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뉴욕 한인회는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롱아일랜드 보은병원에 방호복 700벌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인회는 뉴욕 일원 한인사회를 대표해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26일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롱아일랜드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부속 보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날 한국전 참전 용사에 내일재단이 기부한 코로나19 의료용 방호복 700벌을 전달하고 살 스칼라토 뉴욕주 한국전 참전 용사회 회장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보은병원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1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패에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미국 주류 사회 속 한인 사회가 자리 잡을 수 있기까지 든든한 토대가 돼주신 참전 용사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한국전 발발 70주년을 맞아 50만 뉴욕 일원 한인 사회를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참석해 참전 용사의 위로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뉴욕협의회는 마스크 300장을 병원에 기부했습니다. 한편 전달식 후 참석자들은 인근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헌팅턴 한국전쟁 기념비로 이동해 헌화와 묵념의 시간을 갖고 참전 용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카운티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23%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임페리얼 카운티에 외출 자제령을 재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임페리얼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늦게 경제 재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율이 평균 23%를 기록 중이라며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페리얼 카운티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된 캘리포니아주 전체 코로나19 확진율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만일 입원율과 확진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경제 재개 중단을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각 카운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If they are not able to come to some consensus, I am committed to intervening, as is my role and responsibility as governor in the state of California. 이외에도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픈 예정이었던 미용실과 야외바, 박물관 등 일부 비즈니스들에 대한 영업 재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다음 학기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학교 이사회는 대부분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안전을 위해서 교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학교 이사회는 지난 24일 코로나19 이후 새 등교 개학 지침에 대한 특별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대부분의 이사진들은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교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낮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애들이 걸릴 확률이 낮고 걸려서 증상이 대체적으로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진짜 걸려서 집에 오게 되면은 나머지 식구들한테 전염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진짜 무모한 모험이 아닌가. 다만 오렌지 카운티 이사회는 마스크 착용 지침은 카운티 내 27개 교육구가 자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정부기관을 사칭한 마스크 면제 카드가 유포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숨쉴 자유를 주장하는 FTBA라는 단체는 최근 마스크 착용의 면제 대상이라는 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홍보했습니다. 카드에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 상징인 독수리 문양과 법무부 인장까지 박혀있지만 민권국과 검찰은 마스크 면제 카드가 가짜라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구 안중근 기념협회가 주관한 백범 김구 선생 제71주기 추모식이 6월 26일 11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사진 중심으로 모인 행사에서는 이은상 작사, 김성태 작곡의 백범 김구 선생 추도가가 나눔밴드 윤태석 씨의 지도로 합창됐습니다. 윤영재 상임고문이 고인의 인품과 서거 시의 정황을 설명했고 김재국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고인의 소원이 높은 문화민족이었음과 국조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2월 시험 합격자 명단을 한인 성씨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인 합격자 수는 전체 합격자 201명 중 약 2.4%에 해당하는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뉴저지 한인 변호사 배출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뉴저지주가 2017년 2월 시험부터 전국 통합형 변호사 시험 제도를 시행하면서 상당수 응시자들이 뉴욕주 시험 하나만 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신을 유명 기업인으로 속여 14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김동철 씨가 체포됐습니다. 26일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금융범죄수사팀은 2019년 8월 14일 140만 달러가 넘는 연방 세금 환급 체크 2장이 누락됐다는 민원을 버겐카운티 현지 업체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씨가 세금 환급 체크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훔치고 자신을 유명기업 사장으로 사칭해 온라인 쉘 어카운트를 열어 체크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곳에 따라 약하게 천둥 번개와 소나기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